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3월 26일 금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그 뉴욕 시장도 강보권에 마감을 했는데 다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0.6%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S&P 500, 나스닥 이런 순서대로 올라갔지만 아직도 이제 미국에서는 그 기술주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애초에 예상했던 73만 5천보다 훨씬 줄어든 68만 4천 건이라는 거에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올라가는 동력을 찾았고 또 4분기 GDP 성장률이 4.3%로 발표가 됐어요. 그것도 애초에 생각했던 4.1%보다 좀 높은 수치죠. 또 10년 만기 그 국채 금리는 그냥 그 전날과 동일하게 1.614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WTI 그 유가도 수에즈 운하 문제가 됐지만 이게 장기적인 거 아니고 원유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60불 이하로 배럴당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참 드라마틱했어요.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 출발한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가 출발 당시에만 해도 0.15% 정도 올라간 그러니까 3012포인트 부근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특징은 뭐냐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코스피 매수를 하고 오히려 개인은 4천억 조금 넘게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은 단기적인 이익 실현이거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다. 코스닥은 중간에 한번 밀렸었는데 오후 들면서 다시 상승 전환을 하면서 오늘 종가는 956.70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0.18% 오르고 코스피는 무려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샀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얘기 한쪽에서 지금 되고 있을 텐데 연기금 문제가 근데 연기금이 오늘은 한 530억 정도 팔았네요. 오늘도 팔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두 시장을 놓고 보면 그래도 상당히 안정감을 찾았다. 첫째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좀 불안정했거든요. 어제까지 그 모습 자체가. 근데 오늘은 이제 3일 연속해서 이렇게 상승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비교적 안정감을 찾았다. 물론 여기서 이게 장이 제대로 되려면 3,050을 휙 뛰어넘는 그런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이 되게 차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5일 이동 평균인 3,016포인트를 훨씬 넘었다. 충분히 넘었다 하는 면에서 보면 기술적으로도 코스피 시장도 굉장히 안정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도 며칠째 말씀드리는 그 60일 이동 평균이 954.89인데 이거를 이제 뛰어넘었어요. 오늘 종가가 956.70이니까 그래서 훨씬 더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말에 그 금요일 날 장이 이렇게 끝났다는 거는 주말을 좀 편히 보낼 수 있게 여러분들 기분적으로라도 좀 그렇게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거는 해운조선 이런 쪽이 좀 강세 보였죠. 이거 당연하죠. 제가 그 H&M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저희가 달아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해상 운임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인상이 불가피해요. 언제까지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차피 인상이 불가피하다. 해상운임은 그러던 차에 이제 수에즈 운하 사건까지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 이게 한 이틀이면 고친다 이랬는데
조금 늦어지는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간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물동량이 전체 세계의 수출입 물동량의 12%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은 물량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에즈 운하를 이용 안 하려면 저 밑에 희망봉 돌아서 이렇게 가면 15,000마일을 더 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여기 배들이 계속 여러분 뭐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수에즈 운하 있는 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 빨리 처리하면 이제 지나가려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이게 뭐 해운 조선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였죠. 또 하나는 이제 마켓 컬리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이제 본격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전해지면서 거기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쿠팡이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한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어쨌든 간 지금 당장 돈이 흑자는 나지 않지만 상당히 새로운 그 접근 방법을 가지고 그 업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벤처에 가까운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평가가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나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런 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미국 시장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조카의 난 이래가지고 말 많았던 금호 석유화 이거는 이제 오늘 결국은 박철원 상무가 이사회에 진입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결국 조카의 난이 그냥 끝났죠. 실패로. 그래서 이제 금호 석유화학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또 오늘 이제 큰 움직임을 보였던 게 뭐냐면 SK텔레콤이에요. SK텔레콤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냈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최고의 가격을 오늘 냈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게 이제 추후에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요 SK텔레콤만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SK텔레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간지주사예요. 중간지주사.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뭐 이런 거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브런치 카페에서 요것만 좀 따로 다뤄서 중간지주사가 뭔가 그리고 어떤 점이 유리하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나 요거는 한번 제가 추후에 다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한테 뭔가를 더 드리기 위해서 이게 분기 배당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호재죠. 그것도 일종의 호재죠. 기대가 많이 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로 해서 오늘 SK텔레콤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분 중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며칠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썸네일 위에 붙이거나 아니면 그 밑에 글 쓸 때 가로 열고 거기다가 종목을 막 쓰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 있어요. 이분은 아마 새로 오셨거나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죠? 그거는 우리가 추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봐야 될 요주 종목이다. 요주의 종목이다. 얘네들 어떻게 움직이나 이거를 좀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시지만 거기 보통 성장권, 뭐 산업권 이렇게 해서 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거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백만개미 이 채널을 오랫동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흐름의 변화가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도 재구성하고 뭐 이렇게 발빠르게 하신 분들은 오늘 시장이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오늘 시장을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다. 볼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여러분들 댓글 보면 난 뭐 아직도 뭐 꼼짝없이 물려서 뭐 할 수 없이 존버한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돈이 없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제 시장이 되게 편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지금 크게 두 판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조그만 거 뭐 지금 뭐 이제 중소형주 뭐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중소형주도 좋은 거 많죠. 실적 좋은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제 생각이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대형주 했다가 중소형주 뭐 한다 그러면 또 중소형주로 또 와 갔다가 또 중소형주 아니다면 또 대형주로 왔다가 이렇게 이제 맨날 이 보따리 싸갖고 이사만 댕기면 그럼 주식 투자해서 돈 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스킵할 거는 좀 과감하게 스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제 견해는 이런 겁니다. 이 지금 시장에는 중소형주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전환되는 어떤 그 일정 시간 동안에 그것들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길게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고 그걸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뭐예요? 유동성 장세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시장에. 그렇죠. 그러면 그 돈들이 시장에 어떤 매력적인 종목에 돈이 들어오는 건데 그럼 중소형주로는 지극히 제한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좋은 쪽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급이잖아요. 수급에 우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수급이 개선돼 나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제 주주총회가 이번 달까지 해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4월에 뭐가 되죠? 이제 배당금이 들어와요. 그럼 뭐 이제 주식 투자 잘했으니까 배당금 들어왔다 이래서 배당금만 빼가지고 가서 식구들이랑 파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돈이 뭐 어림짐작해도 10조가 넘어요. 배당금 들어오는 돈이. 그러면 이건 새로운 수요입니다. 그러면 그런 돈들이 과연 뭘 사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오늘 시장이 아주 되게 편안하게 줬다.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이렇게 딱 한 종목들을 한번 쭉 보세요. 되게 편안하게 우리한테 답을 줬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과거의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거죠. 성장권 주식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언택주냐, 컨택주냐. 이제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지금 이제 시장하고 전혀 다른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째 이번 주에는 아주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아주 할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구체적인 매매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 오늘 답이 딱 나왔어요. 성장주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성장주가 오르면 다시 말해서 성장주에는 언택들이 좀 많죠. 언택이 오르면 컨택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종래에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했어요? 언택 컨택이에요. 성장주권에도 오르고 산업권에도 오르고 두 개가 다 올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도 저희가 예상 이렇게 해서 그동안 연말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종목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맨날 가로치고 쓰는 그런 종목들에서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져야 되는데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이런 시그널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왜 같이 오르지? 예전에는 얘가 오르면 얘 떨어지고 얘가 이렇게 이러더니 왜 오늘은 같이 오르지? 이게 뭐냐면 시장의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3월이 지나고 4월로 가면서 이 시장을 구해갖고 나갈 수 있는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 그게 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적,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냐, 무슨 뭐 산업주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돈을 벌었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냐, 이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 권역에 속했다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부터는 올해는 특히
주식 투자하기 좀 고달파집니다.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벽을 허물어야 돼요. 그게 성장권 주식이 됐건 산업권 주식이 됐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전기차 뭐 이런 거 하고 요새 이제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양이 일반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4배나 많다며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뭐 쇼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반도체를 많이 만들려면 여러분 이제 반도체 막 그러지만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반도체를 만들려면 구리가 들어가야 돼요. 구리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구리 관련 주식, 그래서 제가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이거는 다 이렇게 팍팍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주봉으로 좀 보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주봉으로 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아주 스테디하게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실물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 산업군에서는 그런 것들을 골라야 돼요. 또 금융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금리는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다. 금리가 이제 향후에 뭐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들여다보는 뭐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우리가 델리케이트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 길게 봤을 때 어차피 실물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 살아나면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금리 올라가는데 이제 가장 수혜 보는 데가 이제 금융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놨다. 그런 분들은 뭐 그냥 날이 밝기만 기다리면 되죠. 그러면 얼마나 장을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장은 자꾸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시장이 쉽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 산, 현, 성장권 주식, 산업권 주식, 그리고 현금. 이거를 딱 빨리 누가 맞추느냐의 게임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딱 맞춰놓고, 지금 이미 다 세팅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참 좋으실 거예요. 계좌도 많이, 돈도 많이 늘어나, 또 시장 보기도 되게 편해, 또 걱정도 별로 안 돼.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폭락한다. 이번에도 보여줬지만 우리 시장이 그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 이번에도 또 입증을 해줬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편안한 거죠. 제가 흔히 쓰는 말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꽃놀이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그런 꽃놀이패로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굳이 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쓸데없는 고집인 거죠. 시장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 빨리 그 시장에 적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드릴 거지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주식 다 파세요,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다 이러면 제가 올 초, 작년 연말에서 올 초 들어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익이 난 부분을 이익 실현하시는 것도 이 정도 얘기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말 중에 말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검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걸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냥 머릿속엔 생각하는데 행동을 안 한다? 그러면 뭐 계좌는 맨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굉장히 쉽게 편하게 우리한테 답을 준 거예요. 시장이 오늘 준 게 거의 시장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답이 아닐까, 해답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조종기가 빠져나가면서 간다는 그런 답을 우리한테 오늘 먼저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주말 아주 편히 보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짜놓으신 분들은 뭐 미처 안 되신 분들도 이렇게 또 맞춰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 브런치 카페에서는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하고 주가하고의 관계, 거래량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또 이동평균선상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특히 더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주보다도요. 그렇지만 이번 주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시장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답을 받았다. 시장이 우리한테 답을 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뭐 힘들었지만 얻은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말에 뭐 우리가 걱정한다고 시장이 바뀌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엔 좀 편히 쉬시고 그 다음에 또 좀 공부해야 될 거 브런치 카페나 뭐 다른 것도 좀 리포트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보내신 다음에 월요일 날 시장 끝나고 나서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